안녕하세요. 구현모TV의 구현모입니다. 저는 3살 저보다 나이 많은 오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빠가 이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의사예요. 근데 이제 벌써 개인 병원 하신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오빠랑 가끔 뭐 아버지 생신이라든지 명절에 보잖아요. 그럼 이제 오빠도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제가 한갑을 넘었으니 오빠도 나이가 훨씬 한갑 지난 지 오래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빠는 그래, 병원은 언제까지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 오빠가 이럽니다. 아유, 뭐 돈을 계속 벌어야 되니까 뭐 이거 그만둘 수도 없고 뭐 계속 해야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오빠도 계속 병원을 하는 거예요. 자, 제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대학 교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고객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야, 친구야, 너는 그 대학교에 언제까지 일을 하는 거니? 그랬더니 얘는 딱 정해져 있대요. 이제 3년 뒤면은요, 그냥 자동으로 은퇴로 해야 된대요. 자기 3년만 더 이제 대학 교수로 있는데요. 그래서 야, 그럼 너 대학 교수 끝나면 나랑 같이 허벌라이프 하자. 내가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또 가끔 몇몇 분들은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구회장님 언제까지 허벌라이프 하세요? 왜 이렇게 계속 허벌라이프 계속 하세요? 나이가 드셔도?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대답을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계속 허벌라이프를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허벌라이프를 계속 할까?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재미 없어질 때까지, 현재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재미 없어질 때까지 내가 계속 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내 책임감이 좀 덜어질 때까지, 내가 책임을 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리더가 더 많이 나와서 굳이 내가 없어도 뭐 허벌라이프에 많은 리더들이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시겠다는 내가 그런 안도감 이런 게 있을 때까지 내가 계속 할까?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이번 여름에 퀸이라는 우리 허벌라이프의 체어맨스 클럽 멤버인데 저랑은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퀸이의 그 별장에 제가 초대돼서 간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 퀸이를 보고 정말 같은 허벌라이프에서 동료로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퀸이가 허벌라이프를 지금도 정말 슈퍼바이저 SP처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 이유를 제가 퀸이를 보고 제가 알았거든요. 제가 오늘은 그 퀸이의 집에 별장에 가서 그 느꼈던 감동, 그것이 또 제가 허벌라이프를 아직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하고도 일맥상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퀸이는 저랑 거의 비슷하죠. 한 25년 정도 허벌라이프를 했어요. 그런데 퀸이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몸이 허약했거든요. 지금도 그 천식기가 있어요. 아직도 기침을 좀 가끔 하곤 해요. 그리고 매우 허약했는데요. 그 허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척추가 이렇게 휘었어요. 그걸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과한 거죠. 심하게 휜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수술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척추가 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똑바로 척추가 서 있으라는 그 쇠파이프를 박아놨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거 찍잖아요. 그럼 이 척추에서 끝까지 이 쇠파이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활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양쪽에 이 견갑골이라 그러나요? 이게 약간 휘어져 있고요. 이 파이프는 들어가 있고요. 가끔 기침을 또 하고요. 그렇게 약간 허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허약한데 퀸이가 이 허벌라이프에서 많은 그 커미티가 있거든요. 제품 커미티도 있죠. 제품위원회도 있죠. 마케팅위원회도 있죠. 무슨 여러 종류가 있어요. 거기 전부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어떤 큰 국제적인 이벤트가 있죠. 그럼 이제 그 이벤트를 또
위에서 봉사하는 커미티가 또 새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퀸이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 자체에 대단한 열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퀸이는 몸도 저렇게 허약하고 이렇게 20몇 년이나 했고 체어맨스 클럽 멤버고 그 홍콩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멋진 비싼 그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고 그 홍콩의 그 농촌에 그 큰 별장도 가지고 있고 도대체 저렇게 다 이루었는데 아니 어쩌면 저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퀸이가 이제 자기 아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퀸이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제 와와예요, 이름이 아들이. 근데 이제 벌써 10몇 살이 됐죠. 커가지고. 그 아기 때부터 제가 봤거든요. 임신했을 때부터 봤으니까요. 근데 이제 와와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부자였던 거예요. 그쵸? 엄마가 허블라이프에서 이미 성공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들이 인생에 막 그렇게 뚜렷한 열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춘기가 있잖아요. 머슴아들이, 애들이. 그러니까 한 중학교 정도 들어갔을 때래요. 그런데 매사를 설렁설렁 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고. 학교에 가라 그러면 어느 날은 학교 가고, 어느 날은 안 가고, 어느 날은 지각하고, 그리고 대충대충 숙제도 대충대충 하고, 매사에 열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퀸이가 그 아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대요. 자, 너는 학교가 재미없냐? 재미없다 그러더래요. 그래? 그럼 숙제하는 건 숙제하기 싫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는 뭐가 하고 싶냐? 자기 놀고 싶다 그러더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나 그냥 방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게임이나 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와와하고 퀸이가 약속을 했대요. 오케이? 오케이. It's up to you.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 1년 동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숙제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시험 보기 싫어 안 봐도 돼. 나 하루 종일 뒹굴뒹굴 TV만 보고 싶어? TV 봐도 돼. 그 다음에 너 게임 하루 종일 하고 싶어? 게임만 해도 돼. 그러니까 너가 1년 동안이야. 대신 1년 동안 정말 모든 걸 대충 하기로 약속하는 거다.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하기 정말 어렵겠죠. 와가 너무 신나하더래요. 와 진짜 맘이 나 그렇게 학교 안 가도 돼. 숙제 안 해도 돼. 시험 안 봐도 돼. 오케이. 그래갖고 1년간 약속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시험도 안 보고 학교도 안 가고 뭐 대충 하고 뭐 게임만 하고. 근데 애가 점점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그러다가 한 달,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너무너무 지루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아, 너 하면 안 돼. 숙제하면 안 돼. 너 학교 열심히 가면 안 돼. 너 뭐든지 열심히 하면 안 돼. 너 엄마랑 1년 너 약속했잖아.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와와하고 그랬대요. 자, 어떻냐? 너 1년이 어땠냐? 그랬더니 테러블이라 그러더래요. 너무 지옥 같았다. 나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1년 동안. 숙제도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학교도 네가 갈 수 있을 만큼 제일 일찍 가고 정말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거에서 네가 학교에서 스포츠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무조건 최선을 다해보자.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1년 동안을 와와가 진짜 너무나 테러블이었다고 지옥 같았다 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년을 그 아들이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게 했대요. 자, 어떠냐? 대답이 필요 없는 거죠. 이 와와가 지금 허벌라이프도 파타임을 하고 있거든요. 월드팀이에요. 초대장 엄청 열심히 하고 진짜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아이가 됐거든요. 그 얘기를 퀸이가 그날 별장에 간 우리 그 소그룹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을 한번 보래요. 우리 보러. 그러면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자연은요. 최대치를 해낸대요. 그때 쓴 퀸이의 단어가 maximize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최대치를 한대요. 자, 보세요. 이제 나무가 심어져 있죠. 땅에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나무는 자기가 자랄 수 있는 최대치로 자란대요. 여러분 나무에 잎사귀 있죠.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잎사귀가요, 계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녹색으로 변할 수 있을 만큼의 최대치로 녹색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은 자기가 여기에 존재하는 그 이유 있잖아요. 그 이유의 최대치를 아무런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최대치로 발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퀸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최대치로 살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Why not?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여러분, 저는요 그때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에게도 바로 퀸이와 같은 저 마음, 최대치로 하루, 나에게 주어진 건 하루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제 사시는 분 아무도 없죠. 미래에 사시는 분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는 오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좋아하는 오늘도 가슴 벅차게, 그죠? 이 오늘도 내가 하루가 주어진 겁니다. 나한테 선물로. 그렇다면 이 하루를 최대치로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치로. 자, 그래서 저는 이 최대치의 중독에 걸리잖아요. 최대치로 하겠다는 중독. 이게 중독이 사실 다 나쁘게 생각만 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좋은 의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최대치로 중독에 걸리면 저는 이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50분이에요. 운동 시간이. 일주일에 3번 하거든요. PT를 받아요. 근데 저는 이 50분 운동을 하러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갈 때 저는 정말 50분을 최대치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더라. 이제는 저 인정했어요. 아,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예, 정말 자기가 할 말이 없다. 구회장님에서 뭐 프로그램을 다시 짜고 싶대요. 운동은 어떤 걸 하는 게 좋은지를. 제가 이제 미팅을 하죠. 미팅 여러 번 하죠. 일주일에 2번, 3번 하죠.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지난번에 했던 미팅을 그대로 옮겨다가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날 똑같이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저는 항상 새롭게 미팅을 준비하고요. 정말 그 슬라이드에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제가 다 연습하고요. 그렇게 해서 미팅을 합니다. 제가 고객 한 분을 만나잖아요. 그렇더라도 이 고객에게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걸 미리 저는 사전에 머릿속에서 준비를 한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을 만납니다. 제가 심지어는 우리 손녀하고 놀 때 있죠. 최대치로 놉니다. 정말 그 시간을 즐기면서 놀거든요.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최대치로 즐겁게 쉬는 거죠. 그 시간 동안 대충 쉬는 걸 안 하고 싶은 거죠. 쉬더라도 정말 최대치로 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최대치로 살아낸다면 정말 저는 멋진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 게, 과한 거하고 최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과하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과한 건 사실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과욕은 좋지 않죠. 과식 정말 안 좋죠. 과음 망가지죠. 그러니까 과한 거는 사실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한 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치를 매일매일 목표로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최대치를 하신다면 저는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가슴 벅찬 하루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에게 주어진 하루, 오늘뿐, 그죠? 예. 오늘 하루를 여러분 최대치로 살아보세요. 왜냐고요? 안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Why not 하십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이 소중한 하루인데요. 네, 여러분 공감하셨다면 오늘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어요? 구독도 해주세요. 진짜 오늘 가슴 벅차게 하루 꽉 찬 하루, 최대치의 하루 만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